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피난시설과 관련돼서 건축물의 피난시설에서 거실에서 직통까지 보행거리 부분이 나오겠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실에서 건축물의 피난층 위의 층에서 보통 피난층은 보통 지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보통 피난층이라 칭하죠. 그래서 피난층은 1층만 피난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층도 가능하고 2층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으로 출입구가 있는 층을 전부 다 피난층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각 거실로부터 거실에서 출발합니다. 또는 피난층 내지 또는 직통계단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계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단실이 여기 있을 때 계단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단까지 이 거리로 따져 이 보행거리로 따지게 됩니다. 보행거리.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복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복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설치돼서 이제 각층의 출입구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실에 이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일단은 보행거리로 따집니다. 보행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걷는 거리로 따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구석에는 이 구석에서 보행거리 걸어서 따졌을 때를 기준 잡습니다. 보행거리로 잡아서 최대 거리가 기준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행거리로 잡았을 때 어떤 조건이 없을 때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이 보행거리가 일반 건물에서는 30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30m 이하로 잡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내하 구조가 되면 약간 더 안전하기 때문에 내하 구조일 때는 이 길이를, 이 보행거리를 최대 잡는 부분을 우리가 50m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하 구조일 때. 내하 구조일 때는, 근데 항상 알아두실 거는, 이 직통계단까지, 직통계단은 바로 직하로 피난층까지 직접 내려오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계단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계단을 우리가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통계단은 피난층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직통계단이 될 수가 없죠. 내려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라져가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들, 이런 형태의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피난층까지 직하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이 직통계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보행거리로 따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거리는 보행거리, 이 직선거리 개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따져서 30m, 50m. 자, 그리고 보통 공동주택일 때, 근데 내하 구조이면서도 우리가 16층 이상 공동주택일 때, 16층 이상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되면 높죠. 이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보통 40m 이하로 잡고 있다. 내하 구조가 되더라도 40m 보행거리를 건축물의 각 거실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의 거리를 40m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됐을 때 이제 자동식 소화설비, 스프링쿨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조금 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하 구조이면서 이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75m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추면서
자, 갖추었는데, 이때 이제 무인화 공장일 경우, 무인화 공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인화 공장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인화 공장일 경우는 이때는 최대, 자, 100m까지, 자,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관리자 정도만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무인화 공장,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100m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직통계단. 자, 직통계단은 직하로 바로 피난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통계단에서 제일 먼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뭐 전시장이나 동식물은 제외하고요.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이나 장례식장일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우리가 직통계단 설치.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 이 직통계단 설치 기준에서는 좀 정리를 해 두실 것이 직통계단은 자, 이겁니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지금 요걸 조금 구분을 정확히 해 놓으시면 돼. 바닥면적 합계가 자,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으로 해야 되는 경우하고, 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그래서 요걸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자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구분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은 자, 하나밖에 없죠.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은 자, 일반적으로 그 밖에 3층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 밖에 3층 이상으로서 그 층 바닥 면적이 돼. 요거는 1, 2번이 해당에는 그 밖에죠. 그 밖에 우리가 그 밖에 3층 이상 층으로서 그 밖에 3층 이상 층으로서 3층 이상 층이 됐을 때 이상층으로서 자, 요거 따졌을 때는 자, 우리가 400 이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200과 300을 정확히 요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기준은 첫째, 지하층이죠. 이 지하층과 관련돼서, 지하층. 그러면, 첫 번째, 지하층과 관련돼서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이, 그래서 지하층으로서 이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이, 자,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직통계단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점 영업이라든지 그래서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종교 시설, 위락 시설 중 여기서 문화 시설이나 종교 시설이나 또는 자, 위락 시설과 관련 중에 위락 시설 중에서 자, 이 주점 영업을 한다든지, 자, 이 주점 영업을 하게 되면 조금 술을 취하고 왔다 갔다 하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장례식장도 꼭 한 잔씩 하죠. 그래서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요거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자, 우리가 직통계단을 자, 하나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통계단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요 개념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자,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판매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지금 조금 많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중에 학원이라든지 학원 관련된 거, 학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들, 아동 관련 시설이나 아동 관련 시설과 관련된 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거, 그리고 유스 호스텔 같은 거. 이런 부분이나 또는 뭐 숙박시설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하나씩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은 자, 간단하죠? 그래서 공동주택 됩니다. 공동주택. 근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주의할 것이 자, 저거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를 시킵니다. 예, 자, 보통 그래서 이 층당 4세대 이하, 층당 4세대 이하, 한 층당 4세대 이하는 이거는 제외하고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를 합니다. 제하고 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저거에 대해서죠. 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 자,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학회가 거실 바닥 면적이. 그래서 거실의 바닥 면적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0이 많죠. 그러면 200 부분이 좀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이 300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실 바닥 면적 우리가 다 여섯 바닥 면적은 거실 바닥 면적이 됩니다.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 둔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거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들 이거 별도로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건물에 보면 피난 안전구역을 보통 설치해 놨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보통 초고층 건물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피난 안전구역에 가서 뭐 담배 피우시면 돼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공간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피난 안전구역은 최대 우리가 30개층마다 한 개수 30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30층마다 한 개수 이상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간략히 한번 알아두십시오. 지금 교재에 없기 때문에 자, 초고층 건물에 자, 피난 안전구역을 최대 30개층마다 한 개수 이상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계단. 자, 이 피난계단 설치에서는 자, 피난 및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의 차이점은 이 점의 차이가 있죠. 자, 피난계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염이, 열이 자, 화재 열이 계단으로 못 가게 처리한 것이 피난 계단이고, 그래서 이 연기는 간다는 거죠. 연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이 꿀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꿀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난 가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고층화된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높이층을 가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의 경우는 연기도 계단 쪽으로 가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생기거나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계단이 통로죠. 우리가 승강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승강기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승강기 작동 안 되거나 화재가 이 승강기가 아래에 뻥 피트가 되다 보니까 불길이 그리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재시 이제 피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단 쪽에 이제 연기가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보통 제연 설비를 갖췄죠. 그것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난 및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은 우리가 5층 이상이나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계단, 직통 계단의 경우는 그래서 기준 잡았을 때가 지하층은 2층 우리가 되겠죠. 지하로 잡아서 자, 이 지표면을 잡아서 우리가 지하 쪽으로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입니다. 지층 이하. 그러면 2층 이하니까 2층부터 포함되겠죠. 뭐 3층 지하 B1, B2, B3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지하 보통 2층 이하, 2층 이하의 층이라든지 그리고 지상은 최소한 5층 이상 층이 되겠죠. 지상은 우리가 최소한 5층 이상 층, 5층 이상 층부터 그래서 위로 가겠죠. 그래서 5층 자 기준 잡아서 5층 이상층에 설치해놓은 그러면 지상 5층 이상층이라든지 이상이나 또는 지하 2층 이하로 자 지상 5층하고 지하 여기에 설치는 이 직통 계단을 최소한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피난 계단은 방화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피난 계단은 방화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죠. 그런데 특별 피난 계단은 방화문을 열고 어떤 실을 통해서 부속실 전시, 계단의 전시를 통해서 다시 방화문을 하나 들여야지 계단이 되죠. 그래서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직통 계단에 피난 계단 내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은 어떤 경우 설치 대상이 되네. 요거는 공부를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자, 시험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특별 피난 계단은.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은 일단은 자, 건축물 층수가 자, 첫 번째 11층 이상이죠. 건축물 자, 층수가 자, 11층 이상. 일반 건물은 자, 11층 이상 층이 됩니다. 11층 이상. 그래서 11층 이상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예입니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데 자,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개념은 자, 16층 이상 개념이 되는데 이거는 예외가 됩니다. 갑복도식. 갑복도식은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갑복도라는 것은 우리가 편복도 형식이죠. 복도가 한 곳에 있고 각 주호로 출입하는 것. 그럼 이런 경우는 계단실이 보통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뭐 승강기 EV도 가지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 그러면 올라와 가지고 그럼 복도를 통해서 각 주호로 들어가죠. 복도를 통해 그러면 이 연기가 화재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계단 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복도식은 제외를 시킵니다. 일반 호령 아파트나 뭐 중복도 형태나 이 타평 아파트의 경우는 집중식 아파트의 경우는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 갑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저거 되겠죠? 지하 3층 이하. 지하 3층 이하. 지하 3층 이하의 층. 그래서 그러면 부터 이제 지상으로 이제 통하는 직통 계단은 이때 특별 피난 계단을 설계해 주나 직통 계단을 요거하고 요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매 시설 용도. 그래서 그 니은에 나오죠. 판매 시설. 자, 이 판매 시설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 직통계단, 이 판매시설, 백화점과 같은 이 판매시설은 그래서 이 층수가 11층이 안 되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이 저것이 써 있습니다. 그중 한 개 이상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야 돼.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중 한 개 이상을 우리가 특별 피난계단 해야 돼. 직통계단 중 한 개 이상을 갖다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는 판매시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이거는 층의 제한이죠. 판매시설은 층의 제한이 없는데, 자, 요것은 층의 제한이죠. 5층 이상으로서. 5층 이상으로서, 자, 이 전시장이나 이런, 이 전시장을 한다든지, 또는 동식물원이라든지, 동식물원이나, 그러면 요거는 일부분을 우리가, 쓰는 경우, 전시장이나 동식물원, 그리고 뭐 판매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과 관련되거나, 또는 운선시설, 뭐 운동시설 이런 것들, 운수시설, 뭐 운동시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조건이 요겁니다. 5층 이상으로가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뭐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라는 것은 요거는 바닥면적 자 2,000제곱 넘는 경우에 2,000제곱미터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5층 이상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2,000제곱미터 자 넘는 경우 자, 이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넘는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제 그 해당 용도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 넘는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자, 이 직통계단을 우리가 한 개수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피난계단 내지 피난계단 5할 자, 이 특별 피난계단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 피난계단.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설정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요 경우는 피난계단만 설치 대상이고, 요거는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고, 요거는 특별 피난계단만 설치하는 경우,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자, 보시오. 그럼 판매시설 용도로만 쓰이는 경우는, 자, 요겁니다. 자, 특별 피난계단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정확히 알아두세요. 건축물의 층 11층, 공동주택 16층, 갑도시에고, 지하는 3층 이하의 층.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주의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출구의 설치가 나옵니다. 출구의 설치. 자, 관람석 등으로서의 출구 설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오죠. 그런데 전시장 중 동식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장례시설. 자,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관람석의 출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에 보시면 자, 관람석이나 집회실 바깥쪽 출구는 안여다지로 해서 한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여다지로 하게 되면 뒤에서 비상시 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으로 열면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래 안여다지로 했다.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문을 이제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뒤에서 밀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여다지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피난을 이제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방여다지 내지 자제문화장. 그래서 안여다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여다지가 안 된다는 것은 방여다지 내지 자제문 쪽으로 하는 거죠.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방여다지 내지 이 자제문이 설계하라는 겁니다. 자제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에서 한꺼번에 이제 이동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 뭐 인원이 한 곳에 교회 인원이 총 10만 명이 된다 가정 신도가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집됩니다. 그럴 경우를 예외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 저기 이슬람 쪽에 가고 거기 모였다가 그 압사당해 죽는 사고도 많죠. 그래서 이 안여다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출구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300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보통 관람을 마치고 한꺼번에 어떻게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클 때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 개별, 우리가 관람석에 대해서 개별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 출구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람석별로 2개, 이 출구는 최소한 관람석별로 2개 이상은 해주란 거죠. 관람석별로 최소한 2개, 출구는 2개 이상은 돼야 된다.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개 이상 설치해주고, 이때 유효 너비는 폭이 좁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죠. 또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유효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해주시고, 1.5m 이상으로 해주라. 그리고 개별 관람 출구 유효 너비 합계는 100제곱미터마다 0.6m 비율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 너비 합계를 우리가 산정할 때 유효 너비 합계는 100제곱미터당 우리가 100제곱미터당 0.6m로 봐주겠다는 거죠. 0.6m.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라 하면 6m 유효 폭이 합폭이 필요하다. 그래서 0.6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당 0.6을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가 나옵니다. 출구 설치. 그럼 피난층 계단으로부터 건물 바깥쪽 출구까지 보행거리가. 그러면 피난층은 지상으로 직접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가 피난층이라 하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피난층인데 출구가 현재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구가 여기에 설치했다. 지금 현재 직통 계단을 갖다가 여기에 설치했다 가정합시다. 여기에 직통 계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계단이. 그러면 이 피난층의 계단, 이 계단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계단으로 보통 피난을 내려왔을 겁니다. 이때, 이 출구까지 보행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행거리. 이 보행거리를 일정 거리 내로 두라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30m가 되어주시라는 거죠. 30m 이하. 30m 이하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어는 거실의 각 부로부터 건축물 바깥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60m.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홀도 가지고, 여기 복도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 보행거리, 여기서부터 계단까지는 30m 이하로 둬야 되지만, 이런 건물을 이렇게, 현재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다, 출구를 여기다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 보행거리, 그러면 가장 먼 데가 이 구석, 여기에서 나오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좀 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석부터 나와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 출구까지 와야 되죠? 이 거리, 이 보행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60m 이하로 해주란 겁니다. 바깥쪽 출구까지가 60m 이하로 설계하고 60m 이하. 그래서 계단으로부터 출구까지 거리는 보행거리 30m 이하에 두도록 설계하란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디귿 부분은 다른 거 아니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자 이런 것은 동일하게 안여다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출구. 그래서 이 출구는 이 안여다지로 설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그런 시설들,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또는 종교시설 관련된 거, 종교시설, 그리고 뭐 장례식장 등등.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런 부분의 출구는, 그래서 이 출구도 무슨 출구로 해서 안 된다? 안여다지로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안여다지. 그래서 방여다지 내지 우리가 이런 자재문 형태로 설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집회장이나 공연장이 있어서 주된 출구 외에 보조 출구나 비상 출구를 2개 이상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장이나 공연장의 경우는 거의 한꺼번에 다 나가죠. 네. 집회장이나 이런 공연장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공연장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주된 출구를 갖다가 여기에 설치나 주 출구를 여기에다 설치했다는 겁니다. 공연장에. 그러면 여기 주 출구를 갖다가 여기에 설치해 놨으면 집회장 공연장에 대해서는 자, 여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면적이 클 때는 보조 출구를 최소한 2개 이상은 두라는 겁니다. 보조 출구. 그러면 보조 출구 비상구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두라는 겁니다. 비상구를. 그래서 여기 이제 비상구 개념을 우리가 설계해 주라는 겁니다. 비상구.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은 두라는 겁니다. 2개 이상. 예,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조 출구나 이 비상구를 보조 출구 내지 이런 비상구 개념을 자 2개 이상은 두라는 겁니다. 2개 이상. 그래서 주 출구 쪽에 너무 많이 막히는 쪽으로 하지 말아요. 주 출구로 가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조 출구나 비상구를 2개 이상 두라. 그리고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피난층에서 설치하는 출구는 유연업이 합계 해당 바닥 면적이 해당 용도 쓰이는 바닥 면적이 최대층인층에 있어서 기준 잡아서 100제곱미터 0.6 비율 이상으로 해주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나 이런 마트 이런 데 가보면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0.6m를 계산한 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산이 아니고요. 주의할 것이 바닥 면적 최대인층에 있어서 기준 잡습니다. 바닥 면적 최대인층. 그러면 각 바닥 면적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 잡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최대층인층에 있어서 기준 잡습니다. 용도로 해서 우리가 100제곱미터 0.6의 비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각 층인데 연면적으로 따져 유효표랑 그 사람들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백화점이 7층짜리 건물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야 되죠. 직통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층인 걸 기준 잡아서 바닥 면적 기준 잡아서 0.6m 비율로 100제곱미터 0.6m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백화점의 문이 굉장히 많이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문에도 있고 북문, 동서 다 아마 뚫어놨을 건데 굉장히 많은 폭을. 그래서 기준 잡아주시면 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회전문 설치 기준은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하고 너무 가깝게 여기서 일정 거리는 두라는 겁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2m 이상을 확보를 최대한 해주시면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이고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한 3cm 이하의 우리가 이 간격을 보통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 반대로 돌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문은 회전을 해 주시고 회전문이 바로 방풍 구조죠. 그 다음에 회전문 중심축에는 회전문 날개 끝부분에서 길이 140cm 이상 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해 주라는 거죠.
너무 회전문이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문은 일정 크기를 해주라. 그래서 길이 104 중심축 기준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심축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끝까지가 최소한 1.4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돌 때, 그래서 회전을 우리가 할 때, 반경 돌 때 이겁니다. 중심축을 기준해서 최소한 이것이 1.4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1.4m. 자, 그리고 분당 8회를 넘으면 안 됩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건장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분당 8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럼 분당 8회 이하로 해주라는 겁니다. 8회 이하. 자, 그리고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해서 정지하는 구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회전을 하고 에너지 절약상 사람이 이제 없으면 이 회전을 안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전위생 방화와 관련돼서 봐두실 거 먼저 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단 복도에 설치 연면적 200제곱을 초과하는 건축을 해서 계단은 문화 집회시설 중에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당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자, 설치 기준 계단 참은 높이 3m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 주시면 돼. 계단 참 설치 기준은 1.3m 이내마다 설치해 주면 됩니다.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간은 높이 1m 넘는 계단 양옆에 난간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우리가 난간을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난간. 그러면 폭이 넓다는 거죠. 계단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단이 굉장히 이제 폭이 좀 넓었습니다. 계단이 폭이 넓을 때는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역 같은 데 가보시면 계단 폭이 좀 넓어요. 계단이 이렇게 폭이 좀 넓을 때는, 양쪽 여기만 난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센터에도 분리하는 거 설치했죠. 그래서 이 경우, 자, 폭 몇 메다 기준으로 잡는다? 이 3m입니다. 3m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난간을 우리가 설치해 주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6m가 됐을 때, 폭이 6m가 됐다. 그러면 3m 이렇게 딱 해주면 되죠. 근데 이 폭이 9m였다 이겁니다. 폭이 더 넓었습니다. 그럼 더 많이 해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9m가 되면 이제 3m 간격으로 이렇게, 자, 이 중간에, 자, 계단 폭이 넓을 땐 3m 이내마다 여기에도 난간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 요 부분에. 그래서 넓을 때는 요 부분에 설치된 걸 보시면, 이건 예외는 있죠. 그래서 단높이가 낮고 너비가 넓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완만하니까 굴르지 않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단높이가 15cm 이하가 되면서 단너비가 30cm 이상 된다는 것은 거의 완만한 형태의 계단이죠. 그래서 굉장히 계단이 완만해진다는 거거든요. 계단이 완만해지니까 이런 경우의 경사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이 중간 분리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단의 유효 높이는 연직 방향은 연직이 수직 방향이죠. 연직, 수직. 원래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를 보통 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직 방향 2.1m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고, 특히 도롱 계단의 너비는 자, 춤이 적은 쪽을 기준 잡습니다. 자, 이 도롱 계단은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도롱 계단을 이렇게 설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춤이 적죠. 그러면 춤이 적은 쪽을 기준, 폭이 적은 쪽을 기준해서 측정할 때 보통 30cm 위치로 가가지고 이 폭을 잡는다는 겁니다. 30cm. 단너비 측정할 때 좁은 너비 쪽에서 30cm 정해서 요걸 단너비를 측정하는 개념이 된다. 여기에서 30cm 위치 알아두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거실의 채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거실 바닥면, 그래서 채광을 위한 창호 개구부 설치하는 창문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자, 기본 거실 바닥 면적 10분의 1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기를 위한 것이 20분의 1입니다. 한기가 작습니다. 그거 관련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 나옵니다. 자, 복도는 거기 보시면 설치 규정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이제 중복도죠. 중복도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타 복도는 편복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넓게 설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도일 때 2.4m. 그리고 일반, 자, 편복도일 때는 1.8m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개념이죠. 지금 현재 중복도로 설계를 했다. 양쪽에 거실이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양쪽에. 여기도 거실, 여기도 거실. 근데 초등학교일 때는 그러면 양쪽에 거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복도폭은 2.4m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해 주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도를 이렇게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 같은데 복도를 여기에만 이렇게 뒀다. 그러면 여기에 거실이 있고 여기 실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만 두면 이 경우는 폭이 1.8m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1.8m고 중복도일 때는 2.4m 개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러면 중복도하고 일반 편복도하고는 60cm 차이가 납니다. 60. 그리고 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좀 적어도 된다는 거죠. 1.8, 1.2가 됩니다. 중복도. 그래서 다 60cm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런데 자 마지막 경우는 다르도 당해층의 거실 바닥 면적기가 200점 이상인 경우 있죠. 이때는 1.5, 1.2가 됩니다. 이때는 그건 차이가 있죠. 근데 의료시설은 1.8m 이상으로 하죠.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중복도가 1.5m가 됩니다. 1.5. 그래서 가장 중복도나 이 일반 편복도로 설계할 때 복도폭이 커야 되는 것이 학교하고 관련된 건 유치원 이런 부분이 커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내하 구조하고 방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하 구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하 구조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들 암기하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하 구조는 우리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하 구조는 철골조는 계단의 경우만 사실 내하 구조가 될 수 있죠. 다른 데는 철골조 자체가 내하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하 피복이 이루어져야지 내하 구조가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 나머지는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방하 구역의 설치 기준 나옵니다. 방하 구역. 자, 방하 구역에서 보시면 자,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 또는 불연제 건축물은 연면적 처음 넘는 그것은 내하 구조된 바닥이나 벽, 각종 방화문으로 구역을 해줘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내하 구조. 그러면 1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일단은 바닥이든 벽이든 간에 무엇을 한다? 내하 구조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벽이나 바닥의 경우는 내하 구조로 우리가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쉽게 바닥판을 목구조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나 벽을 내하 구조로 하면서 바닥, 벽은 내하 구조로 처리해 주고 구역을 할 때 이때 문을 설치할 때는 문은 우리가 갑종 방화문으로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호는 갑종만 됩니다. 갑종 방화문. 갑종 방화문. 여기에는 을종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화구역에서는 이것을 해주라 이겁니다. 방화구역을 정할 때는. 방화구역에서는. 그래서 방화구역 쪽에서는 을종은 안 된다는 거죠. 을종 방화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갑종으로 가주란 겁니다. 갑종. 방화문은 갑종 형태로 가주는데
그러면 자 10층 이하의 층으로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기본적으로 이제 구획을 할 때 이렇게 구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획. 자, 지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자,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 있을 때 지하층, 일단은 지하층은 자, 저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번부터 먼저 합니다. 3번에 자, 3층 이상의 층과 자, 1층 2층. 그러면 3층.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자, 층마다, 여기서부터 위로는 층마다 구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점, 3층서부터 출발해서 이상층은 자, 일단 층마다 구획을 하셔야 됩니다. 층마다. 그러면 자, 3층 이상 층에서는 여기마다 바닥판을 우리가 내화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설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닥판은 내화 구조가 되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면 최소 두께가 10cm 이상만 되면 내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일단 구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층마다. 그리고 자, 지하층은 자, 층마다 구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층마다. 지하층은 그래서 요 지하층 부분은 층마다 구획입니다. 지하층. 그래서 층마다 구획을 해준다는 겁니다. 층마다 일단 기본으로 구획을 해주고요. 층마다. 그래서 노란 선으로 껐습니다. 그리고 10층 이하의 층으로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10층 이하. 그럼 10층 포함이 되겠죠? 거기 2번이죠? 요거는 지금 이제 3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내용 3번이고. 그리고 2번의 개념은 자, 1, 2, 3, 4, 5, 7, 8, 9, 10층 이하의 층. 그러면 여기서 10층도 포함되죠? 10층까지니까. 10층부터 이하로는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하는 거죠. 자, 여기 2번이죠. 1000제곱미터 자, 이하로 구획을 해주라는 겁니다. 1000제곱 이내마다 구획을 해주고 이내마다 자, 구획을 해주라는 겁니다. 1000제곱 이내마다. 그리고 4번에 11층 이상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줘. 그러면 11층 이상. 11층 이상 층부터는 여기 11층부터죠. 그 이상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내마다 구획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기 벽이나 반대, 자, 실내를 불연재로 마감했을 때는 500제곱미터가 된다는 거다. 안에를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로 썼을 때는 500제곱미터. 불연재료로 했을 때는 우리가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면 된다는 거네. 500제곱미터. 자, 이렇게 구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1층 이상이 강하죠. 11층 이상 층은 층마다 구획을 하면서 바닥 면적이 넓게 되면 또 구획을 하라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그러면 각 층에 다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다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각 층은 그러면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면 이거죠. 1000제곱미터 하면 재미없을까요? 그럼 600을 할까요? 600제곱미터 합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600제곱미터를 구획을 해주시면 자, 요 경우는 3층 이상은 층마다 구획하니까 그리고 10층 이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3층에서 10층까지는 우리가 자, 요 개념이죠. 3층에서 10층까지는 층마다 구획이 되면서 층마다 구획을 해주면서 뭐 하는가 하면 저거 되죠.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면 되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내.
이내마다 우리가 구획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3층에서 10층 가면 지금 각 층 바닥이 600이었을 경우는 이거는 그냥 층마다만 구획해주면 1000제 이내가 되니까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가 이기 들어가겠죠. 그럼 층마다 구획하는 이 노란선하고 층마다 구획하는. 그럼 층마다 구획을 하면서 자 불연제를 안 썼다 가정합시다. 그럼 200제곱이니까 한 층을 다시 600이니까 다시 200제곱미터씩 나누라는 거죠. 그럼 각각 방하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진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도 그런데 만약에 불연제를 쓰게 되면 500이죠. 그러면 500이니까 한 층 나눠야 되는데 그럼 구획을 또 해야 되고 최소한 2개씩 구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00이 넘기 때문에 6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층 부분 1, 2층은 피난 가기 쉽기 때문에 1, 2층 부분에 대해서 1층에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죠.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만 구획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내마다. 그래서 이게 600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두 개는 구획을 해야 됩니다. 두 개는. 만약에 이게 500제곱미터가 됐을 때는 방화 구획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000제 이내마다 구획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을 해주면서 1000제 이내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층화될수록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면 이것은 3배까지 이 규정이 전부 다 3배 완화가 돼요. 이 면적에 대해서. 근데 층에 대해서는 완화가 안 됩니다. 이 면적 부분만 완화돼 2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여기에서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될 경우는 자동식 소화 설비인 스프링 쿨러 설비가 설치될 때 요거는 3배 완화를 가져옵니다. 3배까지. 그러면 200은 600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3배 완화되니까 이거는 200은 스프링 쿨러 설치는 600까지. 그 다음에 500은 1500까지 된다는 건데 1500제곱미터. 그럼 요거는 3배니까 3000까지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프링 쿨러 설비를 설치해서 이 방화 구획을 정리하지 않기 위해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서 3층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번에서 보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보통 지하 1층에서 지상층으로 우리가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경사로 부위는 제외됩니다. 지하 1층에서 3번에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의 층마다 구획한다 나오죠. 이거는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 구획부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